좀 드려보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포뮬러 2.0 가이드라고 하는 걸로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기존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영문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아마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있으신 분들이 포뮬러 2.0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딱이 이 포뮬러 2.0은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만 사실 해당이 되지,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 기반이 결론적으로는 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얼핏 보면 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개발을 하셨던 분들, 뭐 여기에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실 거고, 문과이시거나 그냥 일반적인 공대생,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타 대학 어떤 전공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내가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일단 포뮬러 2.0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걸로 갈 거고, 그리고 이 노션, 수식을 사용해 본 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궁금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계속 수식으로 뭔가를 좀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가이드에서는 새롭게 변경되는 수식들은 어떤 거고, 이 수식이 유저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수식들이 되게 간편화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출력받는 결과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들이 왜 이렇게 써야 되지?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양한 활용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한 개의 함수를 사용했으면 뭔가 합쳐지거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일부 좀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식을 업데이트하고 여러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디버깅을 하기가 뭔가 좀 수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뭔가 출력하고 활용하기에 좀 더 편해졌다. 그리고 속성에서 워크스페이스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는 뭐 링크를 통해서 불러오거나 정보를 뭐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약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속성에 의해서도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엑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시트와 시트를 링크를 통해서 원래 불러와야 됐다면, 이 파일, 저 파일,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파일까지 우리가 속성, 뭐 함수들, 이런 거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는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렛으로 나만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활용을 할 때에 반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길게, 뭐 예를 들어서 불러오기라고 우리가 네 글자를 전부 다 써야 됐다라고 그러면, l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었을 때는 불러오기는 뭐 1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러오기라고 작성하지 않고 1이라고 쓰면은 얘가 너가 지금 불러오기를 출력하고 싶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불러오기라고 자동으로 불러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let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반복되는 것들을 좀 축약해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뭔가 계산을 할 때도
뭐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수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수식들을 let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의 참조 속성, 롤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 관계형이라 그래서 링크에 링크를 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롤업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 함수에 대한 모든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좀 가이드가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자면 수식 기능 자체가 일단 첫 번째는 사용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심플하고 좀 직관적인 노션 특유의 수식 출력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코딩을 하셨던 분들은 수식 자체가 되게, 이게 직관적이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원래 노션 특유의 방식보다는 직관적이어졌다. 좀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식 언어가 더욱 더 구체적인 요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노션이라고 하는 수식들이 되게 다양한 어떤 뭐좀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것들만 불러올 수는 없었고, 좀 전체적으로 불러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로 수식 자체가 좀 포괄적 이게 불러오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바뀌었다. 그래서 2.0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는 간편해진 수식 작성과 편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기에서 원래 뭐 탭이나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서 줄바꿈을 뭐 할 수 없는 뭐 이런 형태나 오류가 또 좀 있었는데 그것들을 개선이 되었고 수식을 작성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여러 가지 줄 편집이 가능한 어떤 새로운 확장형 편집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그냥 수식 쓰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여러 줄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미니 코드 워크스페이스처럼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긴 수식을 보고 편집하기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식 자체가 되게 뭐 좀 포괄적으로 불러오다 보니까 그 창 자체가 되게 뭐 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보니까 그 창 자체가 편집하기 쉽게 수식이 길어져도 편집하기 쉽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 체크가 실행이 돼서 뭐 체크 중에 발견된 오류는 편집기에서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가 잘못됐어 라는 거를 노션에서 집어가지고 우리가 그 구문을 바꿀 수 있게끔 오류를 자동으로 좀 수정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는 문자열, 숫자, 불이라 그래서 우리 문자열이라고 하면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다라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가 되겠죠. 그리고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했냐, 안 했냐, 참과 거짓 배우셨었죠, 어렸을 때. true와 false로 출력만 가능했던 수식 기능들이 이제는 페이지나 날짜, 사람, 그리고 리스트까지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뭐 사람의 이름을 받겠다, 문자열로 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번거롭고 좀 뭔가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배열이라고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레이,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곳에다가 넣어놓고 우리가 활용하기 쉬워졌다.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리스트에 가까울 거고 그 다음에 뭐
보통은 이제 배열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있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까지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방대해질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리스트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도 향상이라 그래서 수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멤버의 이메일이나 이름 등의 정보 등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에도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전에는 원래 막 이메일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되게 막 번거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에서도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워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그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연동해서 쓰거나 아니면 기존의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되게 번거롭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편했던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써서 연동을 해가지고 제 일정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하고 뭔가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들을 뭐 하루하루의 일정을 기록하고 싶어서 스프레드시트 링크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관계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링크를 걸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친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학회장이나 동아리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할 때 필요한 어떤 분들한테 뭔가를 보내줘야 되거나 이럴 때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도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엄청 많은 게 아니면 빅데이터가 아닌 이상 노션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활용법이라 그래서 기존의 수식을 업데이트하고 여러 데이터를 출력 이용하기. 원래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로만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새로운 이제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더 많은 유형으로 데이터 출력 값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문자열이라는 걸로 받다가 이제는 뭐 사람, 파일, 그리고 뭐 페이지, 그리고 뭐 날짜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프로브라고 해서 펄슨에서 사람의 이름을 문자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가나다라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자열로 반환하는 수식이었는데 이제는 맵이라고 써서 우리가 해당하는 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작업을 할 수도 있게끔 바뀌었다. 그래서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이 아닌 사람을 이제 리스트, 배열로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사람들을 문자열로 받지 않고 쉼표로 구분되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리스트로 받는다라는 장점이 뭐냐면 쉽게 데이터를 방대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예에서 뭐 이 프로브 펄슨만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 텍스트가 아닌 사람 유형의 리스트로 반환을 받고 싶을 때 쓰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속성에서 워크스페이스 정보를 불러오고 싶을 때 이제 원래는 별도의 속성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내 데이터에 태그된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그 레벨 정보나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자 속성을 사용을 하고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만약에 이렇게 적게 되면은 우리가 이메일을 어떻게 받겠다라고 참조만 해주면 이 해당하는 생성자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과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코딩을 해보셨던 분들은 점하고 뒤에 붙으면 하위 메서드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꼭 선행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오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속성 안에 이름만 불러와 주고 해당하는 속성 안에 이메일만 불러와 달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위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반환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let, 아까 말씀드린 le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수만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그리고 좀 귀찮고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던 노가다 방식이 뭐였냐면 함수를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작성을 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세 번째 인수로 뭐 새로 변경한 이 변수들을 나머지 부분을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계속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속성의 합을 아까처럼 어떤 속성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 곱하기 뭐 0.0999 이렇게 하고 어떤 거하고 같이 더해 줬을 때 그 값을 뭐 이렇게 셀즈 텍스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해당하는 셀즈 텍스만 쓰더라도 일반적인 소개와 곱하기 세율로 사전 정의된 값이 계산이 되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출력을 받아볼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렛의 활용이 익숙해졌다면 렛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변수를 한 번에 할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쉼표, 헬로우 문자열, B 월드 문자열, 뭐 여러 가지 문자열들을 다양하게 변수를 조합을 해서 연산 또는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출력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롤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떻게 보면은 그 하위 어떤 게 막 어떤 메뉴를 대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관련된 속성을 참조한 롤업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롤업보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원래 작업 완료율을 기준으로 뭐 완료, 진행 중, 시작 전을 표시할 일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업 완료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롤업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작성하는 거에 반면에 이제는 어떤 작업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롤업 값 중에서 하나를 그냥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변수로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존 함수의 모든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참조 업데이트라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 속성을 참조하려면 자동 완성 메뉴의 속성 참조를 사용을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브하고 이 네임, 이름을 쓰면은 이렇게 이런 수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때 수식을 입력하거나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해당 속성 참조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는 우리가 포뮬러 1.0에서는 모든 값이 그냥 쉼표로 구분되어서 문자열로 출력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포뮬러 2.0에서는 문자열이 아니고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형태로 반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활용도에 있어서는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버전과의 호환, 이미 하고 있었던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롤업, 사람, 파일 이런 다중 속성들을 참조하는 기존 수식들을 우리가 문자열로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사람 이런 속성을 문자열이 아닌 출력값으로 표시를 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수식을 수정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전처럼 프로브하고 이름을 썼다면 문자열이었으나 지금은 리스트로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학 함수가 변경이 됐어요. 원래 우리가 크고 작고 이런 직관적인 연산자가 아니었고, 그전에는 이제 뭐 라지 또는
뭐 스몰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크고 작음, 같거나 크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함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서 이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존의 개발자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 함수 데이트 업데이트라고 해서 month하고 데이트 이렇게 하면 1.0에서는 0부터 10일까지의 숫자를 반환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month라고 하면은 1월부터 12까지의 숫자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1.0에서는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범위에 대한 지정이 컴퓨터다 보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0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작성을 할 때도 다 0이었었는데 노션에서는 이제 1부터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에서는 이 해당 변경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수식 변환기, 그래서 먼스 데이트를 먼스 데이트 마이너스 1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성 있게 바꿔줬다. 그리고 데이 데이트라고 해서 원래 월요일부터라든지 일요일부터라든지 어떤 시작에 대해서 되게 애매했었던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트 함수가 이제 1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숫자를 반환을 하고요. 해당 변경 사항을 감안을 해서 원래 데이데이트를 쓰셨던 분들을 통해서 이 퍼센트 7로 나눠가지고 자동 변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와 데이트 엔드 데이트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스타트 엔드였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들을 바꾸겠다라든지 이런 좀 상세한 이름들도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함수 업데이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서브 스트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식 변환기가 이 함수의 이름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콘캣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연결이 아닌 리스트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콘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열들을 두 개 이상의 문자열들 있죠. 문자열과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문자열, 문자열 이 두 개 이상의 문자열들을 하나로 합칠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크박스. 우리가 not하고 소괄호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not x 또는 느낌표 x를 사용을 해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매치나 스타일 같은 함수들도 추가가 되었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바꾸기에는 시간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포뮬러 2.0에 대한 강의도 되게 많이 올라오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에서 2.0으로 바뀌면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작을 안 한 상태라고 하면은 2.0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이드를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정말 진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링이나 노션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요런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템플릿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무료 템플릿 되게 잘 찾아보면 좋은 템플릿들이 많아요. 그리고 옵시디언이라는 툴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툴은 되게 뭔가 이쁜 거보다는 좀 논리적인 거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거, 그리고 키워드와 키워드를 연결하고 이런 좀 어떤 마인드맵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은 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노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이쁘게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지정해서 파일을 통해서 바꿔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갤러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의 스펙을 넣는다든지 또는 이 할리를 통해서 이 할리를 계속 제거해 나가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요즘 이런 기능 쓰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직. 이 New To도 누르면은 이 아래에 페이지 블록, 블록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블록이 할일에 대한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그 아래에 계속 쌓일 수 있게끔 만드는 요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새 자동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다. 뭐 네임이라는 속성 편집이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통 작업을 검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자동화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뭐 무료 버전보단 사실 유료 버전에서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겠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데일리 루틴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스터디, 뭐 해당하는 뭐 책들에 대한 뭐 강의 노트, 코넬 노트 같이 여기다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연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타임은 어떻게 되고, 내가 언제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 또는 뭐, 학교 시간표를 넣어 놓을 수도 있겠죠. 뭐, 해당하는 시간까지 무조건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사이에는 공강이다. 또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별로 관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표를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보통 여기에다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통 조금씩 바꿔서 쓰기는 하는데 필요하시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아이콘 자체를 우리가 짤처럼 넣어놓고 반짝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위젯들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계를 보면서, 아, 지금 이 정도 됐구나, 라든지, 아, 월과 주, 데이는 얼마큼 남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아, 벌써 2023년이 다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강박 아닌 강박을 받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날씨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위젯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것도 이미 있는 위젯이거든요. 그 위젯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노션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갤러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오늘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뭐 완벽히는 사실 다 만들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위에다가 넣어 놓고 해당하는 이 텍스트나 이 무비, 이런 캘린더
이런 것들을 부분 부분 또 관계형으로 맺어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엔 뭐 링크 여러 개 넣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움짤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크 버전이라 여러분들 다크 버전 하는 방법은요. 여기 왼쪽에 설정과 멤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정과 멤버에 내 설정에 보시면은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크 모드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다크 모드가 되고 이런 어떤 조금 느낌이 나는 이런 노션 웹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표는 여긴 좀 공간이 안 돼서 기존에 있던 시간표를 그대로 뭐 한 학기씩만 하더라도 거의 반개월인데 6개월 정도를 우리가 반년 정도인데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시간표 하나를 놓고 거의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해당하는 코스들이 있으면 그 코스들 적고 투두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할 일들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주별로 보면은 사실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매일매일 써도 되게 놀라운데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주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은 거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 대시보드라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제공을 하고 싶었냐면 대시보드 안에다가 날씨와 그리고 뭐 약속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런 거 넣어주고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할 일들이나 뭐 루틴에 관한 아니면 뭐 동기부여 관련된 게 맨 위로 오던지 또는 맨 아래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강의 노트 관련된 거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밤에 자는 분들 있죠.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일기 쓰시는 분들. 일기 쓰시는 분들을 통해 위해서 우리가 한 곳에다가는 일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간 안에 못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렇게 사용하구나. 아마 사용을 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보통은 아카이빙 용도로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템플릿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는 짤들 가져와서 뭐 내 목표는 뭐고 이런 것들 스크롤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나 뭐 뭐 이런 것들 뭐 네이버 사전 검색이나 이런 것들처럼 잘 활용해서 출력을 해보게끔 실습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기화를 만들어서 링크가 바뀌거나 했을 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이걸 눌렀을 때 어떤 오류가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과제 관리 자동화 관련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퍼센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성적의 비중, 뭐 점수로도 환산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포뮬러 2.0 기능을 사용하면 몇부터 몇일 때 어떻게 출력을 해라 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거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혹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게 있나요?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아니면 뭐 제 거 템플릿을 제가 보여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만약에 좀
가공을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게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약속이 잡혔고 그 약속에 미팅을 하면은 노션 페이지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아카이빙, 데이터베이스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기간에 따라서도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kanban보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 왔었거든요. 자, 없으시면 간단한 요 정도? 이런 스튜던트 대시보드 하나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노션을 여러분들 한번 켜주시고요. 제 거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밝게 바꿀게요. 여러분들 아까 밝게 바꾸려면 내 설정에 테마에 라이트 모드 이렇게 라이트 모드를 눌러주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 스튜던트 대시 보드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우리가 여기 앞쪽에 아이콘 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드나 이런 관련된 것들 있죠. 아이콘을 하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진이나 이런 게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면은 우리가 아이콘 같은 경우에 그냥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 되게 포괄적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튜던트 또는 뭐 보드라고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지정을 한 후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시보드라고 했으니까 대시보드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할까요? 그냥 화살표 하나를 할게요. 화살표도 파란 색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커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커버 추가를 눌러서 우리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기 언스플래시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거, 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보세요. 저는 스튜던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선택된 거를 우리가 위치를 변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 요렇게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를 살짝 이렇게 저는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도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두꺼운 걸로, 아이고, 두꺼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가 왜 안 되죠? 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지 않고, 갑자기 제게 아랫부분이 보이지가 않네요. 카메라 좀 없애고요. 카메라를, 줌 카메라를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은데, 보기를 제가 마우스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같이 보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음, 요거를 켜서 똑같은 거를 제가 열어놓을게요. 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던트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어, 여러분들은 제 거를 보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렇게, 음, 전체 더비. 그 정도까지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좀 둘 다, 좀 깨지기는 하는데, 아, 고민이네요, 이게. 화면이 좀 둘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좀 애매하고, 제가 한번 이거를 두 개 다 연속으로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쉬는 시간에 한번 해결을 하고요. 원래 보통은, 어, 교환처럼 하나를 이렇게 나눠드리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복제할 수 있게끔 제가 드려볼까요? 복제를 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웹에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복제를 하시고 요거는 제가 이거는 없앨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복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10분 쉬고요. 요거는 제가 내리고 요것만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너무 깨져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 10분 쉬고요. 7시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아까 포토로 관련된 링크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거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져온 포토로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또 찾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공유해드렸으니까 토토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로도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저는 보통은 뭔가를, 이 템플릿 만든다 그러면 좀 되게,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바꾸시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알려드릴 뭐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이 스탠다드 대시보드를 새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페이지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다시 아까처럼 스튜던트 대시보드, 대시보드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은 여러분들 편한 거, 뭐, 저는 뭐, 그냥 이런 걸로 할게요. 아니다. 뭐 좋은 게 없을까요? 아까 사실 그 화살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면 아이콘에서 비행기? 여행 가고 싶으니까 비행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추가 눌러서 커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너무 그리워서 싱가포르 그림으로 할게요. 오, 이것도 예쁘네요. 이 정도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제 페이지, 빈 페이지를 일단 만듭니다. 빈 페이지를 만들고, 제가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번 옆에다가 띄워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거부터 손대야 되는지. 아, 일단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구분선을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슬래시 하고 구분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라이트 모드하고 블랙 모드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왼쪽 이 메뉴의 설정과 멤버의 내 설정에 가보시면 라이트 다크 모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거든요. 뭔가 보여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클리 플래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플래너를 우리가 좀 크기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너무 큰 건 좀 그렇고 텍스트 제목 3, 제목 3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글씨체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스타일 자체를 세리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뭔가 이 노션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스타일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개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저는 세리프로 바꾸고요. 바꾼 상태에서 우리가 어,
7일이니까 뭐 4일, 3일 하셔도 될 것 같고 3일, 4일 해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먼데이 일단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게요. 월요일. 그래서 먼데이 쓰시고 ESC 눌러서 어,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은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색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색이 파란색, 초록색은 좀 그렇고 파란색으로 저는 할게요. 파란색.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같은 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ESC 누르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가 필요하니까 다음 컨트롤 D 누르면은 복사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화요일 쓰셔야겠죠? 음, Thursday 그리고 수요일 Wednesday 그 다음에 어,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세러데이죠. 토요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하나가 부족하니까 다시 ESC 눌러서 컨트롤 D 눌러주면 하나 더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드래그를 해서 어, 요거를 바꾸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당하는 거를 뭐 나누는 거가 있는데 어, 없으면 여기에서 하나 있죠. 화요일을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면은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가요. 여기 살짝 끝에 대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가 4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니까 하나 더 이렇게 붙여주면 4일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아래다가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게, 여기가, 여기를 버튼으로 바꿀게요, 버튼. 여기도 슬래시하고 버튼이라고 치면은 고급 블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삽입할 건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할 일을 추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 삽입을 눌러준 다음에, 블록 삽입에다가 뭐, 이모티콘을 넣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죠? 여기다가, new task 라고 쓰셔도 되고, 뭐, 할 일 추가.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블록 버튼 아래, 버튼을 위에, 이 누를 때마다 위에다가 추가를 할 건지, 아니면 누를 때마다 이 할 일이 아래에 추가될 건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버튼 아래에다가 출력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추가할 건지를 여기
이 슬래시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추가할 게 할 일 목록을 추가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슬래시 하고 할이라고 치면은 할 일 목록에 대한 이 블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추가할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선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버튼을 뭔가를 눌렀을 때 내가 어떤 게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떤 걸 낼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누를 때마다 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누를 때마다 아래에 할 일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블록 지정 ESC 누른 다음에 해당하는 거 ESC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엊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ESC 눌러서 해당하는 블록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여기 가서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그러면 할 일 추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기능들을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할 일 추가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뭐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V 하면은 또 복사가 계속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할 일들을 만약에 적어 놓았다. 아마 이거는 핸드폰도 똑같아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할 일 추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니까 저는 오늘 파이썬 강의가 있었던 날이라 파이썬 강의 뭐 또 하나 추가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웨비나 참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여기다가는 뭐 불금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할 일을 이제 좀 채워 나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또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하고 이미지 누르면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뭔가 사진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없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진을 그냥 받아가지고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토글 관련된 것도 있었죠. 토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토글이라고 누르면 검색을 해주시면 토글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토글 목록을 하나씩 눌러서 뭐 해당하는 루틴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루틴이 있다면 아래다가 뭐 하나씩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거 인베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인베드는 우리가
인베드는, 인베드 뭘로 해볼까요? 포모도로 이런 것들 넣어볼까요? 아, 노션 위젯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노션 위젯. 그러면 뭐, 날씨 같은 거, 인디파이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 이제 좋은 시계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로그인해서 사실 하셔도 되고, 구글로 아마 기본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방금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 안에 뭐 웨더, 날씨 같은 것들, 뭐 버튼, 또 뭐 시간, 카운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여기다가 저는 클락이라고 쓰고 컨티뉴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사양들이 나와요. 시계를 어떻게 볼 건지. 이런 것도 멋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7시 16분이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시로 할 건지 이런 것들.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살짝 그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존의 뭐랄까요? 이 점선의 안으로 얼만큼 더 들어가게 할 건지. 근데 저희는 좀 꽉 차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좀 0픽셀로 해주시면 되고, 멀어질수록 엄청 조그만해지겠죠? 그래서 좀 직관적인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색깔도 아까 저는 좀 파란색 빛이 돌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아래 링크가 있어요. 혹시나 이 링크 아직 로그인이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링크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뭐 아래다가 뭐 또 구분선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작성할 수 있겠죠? 인베드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이게 나옵니다.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근데 이게 또 너무 가운데 있어서 좀 별로다. 그러시면 이거를 이제 뭐 날씨하고 같이 조합을 하려고 하시면 이제 길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옮기는 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춤이었던 것 같아요. 맞춤을 통해서 왼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비어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비어 있는 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반절반절씩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아니면 뭐 날씨, 아까 우리 날씨도 만약에 하나 가져온다 그러면 날씨, 날씨. 아니면 뭐 라이프 프로그레스 봐도 괜찮고, 날씨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웨더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가 없나 봐요. 우리나라 어딨죠? 사우스 아닌가요, 저희? 없나 봐요. 우리나라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일본인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 킬로미터 시당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요일 넘버는 어떻게 할 건지 하면은 이제 뭐 금요일부터 하나하나씩 볼 수 있겠죠? 이게 하나하나씩 땡겨지는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묶여 있네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위젯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다시 인베드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인베드 하고 여기 인베드로 링크를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는 다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는 또 너무 길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로. 바뀌지가 않죠? 이거는 동기화 하면은 바뀌어요. 아까 막 동기화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드래그하고, 아이고, 동기화 블록을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바로바로 이렇게 또 바뀝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아까 저기 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어, 블록을 편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복사하고 동기화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너비가 너무 좁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점선을 누르시면 우리가 전체 너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넓어졌죠. 전체 너비. 그리고 텍스트가 좀 작아야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보통 이런 할 일을 추가할 때도 뭐 파이썬 강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링크를 걸어요. 그래서 뭐 구글 관련된 것들 있죠. 구글의 뭐 드라이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링크 걸어서 해당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연결해서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데다가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제 거를 좀 더 활용하면은,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노션에서 구글로 넘어가요. 그리고 구글에서 저는 지금 일정을 바꾸고 그 일정에 가면은 캘린더를 오른쪽에다가 켤 수가 있어요. 구글 캘린더를.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다가 슬랙에서 알람이 올 수 있게끔 등록을 해놓고 제가 멍 때리고 있으면은 슬랙이나 구글 캘린더에서 알람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슬랙에서 온 링크들을 타고 노션을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슬랙에서 어떤 바로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걸 이제 구글 캘린더에서 정리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와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노션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뭘 추가를 하거나 했을 때 아까 그 자동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기능에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슬랙 알림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는 그 노션에서 슬랙 알림을 잘 안 쓰는 게 저한테는 그 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글 캘린더를 꼭 써야 돼서 저는 구글 캘린더 때문이라도 사실 노션이랑 구글이랑 슬랙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일적으로 구글을 별로 쓸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션에서 사실 끝내도 되고,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슬랙을 사용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슬랙이 한 달 정도는 무료인데, 어, 유료로 원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슬랙을 안 쓰시니까 알림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알림을 오게끔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노션을 보거나 아니면 노션에서 그냥 구글 연동해서 구글 캘린더에서 좀 해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구글 링크만 이제 걸어 놓으면, 캘린더 링크만 걸어 놓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할 일 추가를 애초에 아니면 루틴에다가 추가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뭐 구글 캘린더 확인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처럼 뭐 구글 캘린더에 링크를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누르면. 이거는 다른 거고 링크가 안 걸렸나 봐요. 다른 링크가 걸렸네. 이렇게 웹 링크를 걸어놓으면 누르면 바로 가겠죠. 이렇게 누르면 바로 가게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제 루틴을 설계하거나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통 어, 링크를 타고 저는 이제 관리를 해야 돼서 이 업무 자체에 아까 뭐 할 일 여기다가 다 이제 제 거를 여기다가 다 때려박고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할 만한 게, 어,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공유를 볼게요. 대시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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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 템플릿 공유용으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어디 보자. 이거를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옮기기, 메인 페이지. 연결이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저희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동기화 블록을 하는 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뭔가 변경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동기화 블록, 묶어가지고 동기화 블록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게 이제 동기화 모두 해제 누르면, 기존에 원래 사용하던 것들이 좀 바뀌거든요. 기존에 원래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작아졌죠? 이렇게 늘려주고 그다음에 다크 모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아래로 이렇게 끌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동기화 블록에 들어가면 이제 얘가 아까처럼 뭔가 우리가 링크상의 데이터가 바뀌었다 또는 링크 안에서 뭔가 해당하는 경로가 조금씩 뭔가 업데이트 됐다.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기존에 막 다 들어가서 바꿔야 되고 링크 다시 연결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 동기화 블록을 사용을 하시면 해당하는 사이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구조 자체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쉽게 어, 뭔가 업데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관련된 것도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또 좀 유료일 때 좋은 거라 보통은 이제 저희가 무료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알려드리는 게 좀 애매할 것 같고 또 혹시 다른 템플릿 중에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알려드릴 만한 게? 여기도 이제 동기화 블록이 사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살짝 대보면 색깔이 좀 다른 거는 동기화 블록이 이미 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링크가 바뀌거나 여기 이제 우리 인베드 해가지고 이 댓글 창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이 업데이트를 받고 싶을 때 동기화 블록으로 넣어 놓으면 계속 우리가 볼 때마다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유튜브 보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하실 줄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갤러리나 이런 것도 그냥 표로 만들면 되는 거라서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자동화를 쓰시면요 여러분들 자동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대보면 원래 자동화 부분이 있어요.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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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가 어디 갔죠? 또 기니까 잘 안 보이네. 자동화 부분. 자동화가 있는데, 여기 있다. 자동화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제라고 이미 선택이 됐잖아요. 이 페이지, 이 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방금 상태, 여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태. 근데 우리가 이 할 일들 중에서 만약에 모든 옵션 일단 빼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출 완료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출 일시 해서 뭐 요거를 뭐 데이트 날짜를 여기다가 찍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자동화, 기존에 이게 되어 있는 자동화. 업그레이드를 해야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유료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 완료 값으로 되었을 때 그 값이 바로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에 있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줬는지는 안 된 것 같죠? 진행 중? 진행 중이라고 했나? 먹히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 상태를 바꿨다라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아까 그 포뮬러 2.0이라는 거를 사실 사용을 하면 우리가 수식을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엑셀처럼 날짜 자체를 뭐 연도만 받겠다, 월만 받겠다, 그리고 성적이 몇이 나왔을 때 이 중에서 몇 퍼센트 빼서 비중이 몇인지 내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걸 다 사실 수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곧 끝나가는데 아셔야 되는 거는 유료 버전을 쓰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료 버전을 쓰지 않으면 사실 그냥 수식하고
데이터를 아카이빙 하는 정도? 그래서 뭐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고 링크나 동영상 연결하고 또는 포트폴리오 만들고 요 정도는 사실 써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관리도 그냥 좀 살짝 수동이기는 하지만 써볼 법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무료일 때 있잖아요. 무료일 때 수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어떤 특정, 내가 수식을 꼭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뭐, 이 상태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 여기는 자동화로 돌려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무료에서 만들어 놓고, 유료할 때 바꿔가지고 여기만 자동화로 바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화가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새로운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조건을 추가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했을 때 그리고 뭐 바꾸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고 그게 등록이 됐으면 입력이 됐으면 출력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하면은 상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제출 완료를 눌렀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출 완료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캘린더로 바꾸겠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슬랙은 연결이 이것도 아마 자동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동화 기능이 되시는 분들 있죠. 뭐 특히 아까 엊그제였나요? 그 기업 관련된 걸로 학교 관련된 걸로 연동해서 결제하신 분들이면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용하시면은 꼭 진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있죠. 그냥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책, 혹시 이것도 필요하신 분 있나요? 이것도 저는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 여기다가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해놔요. 뭐, 이 책은 뭐 어떤 것들, 어떤 페이지는 뭐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하루를 시작을 할 때 대화는 뭐 부드럽게 이어가자를 봤으면 오늘은 대화를 내가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 읽고 나서 정리한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누르면 쌓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독서 모임에서 사실 활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거는 제가 복제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 중에서 혹시나 필요하신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아까처럼 뭐 토토로 저 필요한데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 관련된 거 제가 일단 가져와 보면은 여기 메인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만약에 위주로 하겠다. 그분 이제 이걸 제공을 해드렸던 분이 자바스크립트 위주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했던 거였고 만약에 내가 CSS만 보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카테고리만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새로 만들 때 제가 이 속성들을 다 이미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메인 카테고리에 옵션을 여러분들이 새로 추가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여기다가 HTML인지 CSS인지 이거인지에 따라서 또는 뭐 책이라고 하면은 소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카테고리들 정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자 우리가 나중에 구매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줄 때 이런 것 좀 필요하겠다 또는 찍어서 보내주면 되고 그리고 커버 같은 것들 파일 이미지 같은 거 추가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상태로 아까 여기 바깥에 보여지는 거 있죠. 이렇게 보여지게끔도 만들 수가 있어요. 좀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사진 넣고, 그리고 저자 적고, 그리고 출판사.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그 교수님들하고 책을 쓰기로 해서 이 어떤 출판사가 좋을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자들도 중요하지만 출판사는 어디 출판사고, 여기 되게 기획 잘하네. 그리고 표지 되게 잘 뽑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퍼블리셔, 이 퍼블리셔 부분이 우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퍼블리셔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한빛이다. 그러면 한빛이 되게 책을 잘 내네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비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북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전공책들도 여러분들 가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아직까지는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 영화 같은 것도 사실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처럼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요거는 이제 대충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였고, 이렇게 해서 표지 하나씩 추가해서, 사실 노션은 살짝 좀 보여지기 위한, 좀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거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노션을 쓰신다고 보면 되고, 근데 그런 만큼 좀 렉은 걸려요. 그래서, 노션에서 옵시디언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꾸라고 하죠.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아마 노션하고 좀 잘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행사 기획 템플릿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어떤 그 노션 관련된 곳에 있는데 슈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행사에 필요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뭐 상무초밥은 뭐 1인당 가격이 얼마고 박스 케이터링, 칙바이칙 이래서 케이터링 업체들을 다 남겨놓고 URL까지 남겨놓는 요런 형태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 행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서 보면서 좀 알아가는 이런 기획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템플릿을 사실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거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분도 여기 보면은 동기화 블로그로 해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링크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템플릿 모음이나 이런 링크들이 조금씩 변경이 됐을 때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자동화 관련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뭘 눌렀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작성했고 넘어가고 작성했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링크 그 관계형 링크를 백링크를 걸어가지고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이것저것 막 아이콘들 눌리는 게 이 아이콘 바꾸기 뜨는 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페이지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잠금을 하면 수정은 안 돼요. 근데 대신 클릭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뭔가 이런 입력하는 것들이나 선택하는 게 되게 짜증난다. 왜 자꾸 아이콘이 눌리지? 하실 때는 페이지 잠금하고 쓰시면 되는 거. 그리고 또는 뭐 사용자 지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백링크를 아예 숨긴다든지 페이지 댓글 보기 싫을 때는 끈다든지 이런 지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템플릿 찾는 방법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획하는 방법이 사실 궁금할 수도 있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까처럼 편하게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DM 보내주신 분의 성함은 안 읽고 질문 내용만 읽고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 혹시 잘하신 거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 오는지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이런 템플릿 보면 자동화가 있는 게 있고 자동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화가 사실 필수도 아니고 무조건 백링크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를 할 때,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링크를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저 되게 괜찮았던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가공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되게 잘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시보드 관련된 거였잖아요. 이런 템플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링크 통해서 대시보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오늘 뭐 하지?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뭐, 우리의 교훈이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적어 주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현재 진행하는 진행 상황들 어떻게 해주는 게 맞는지 어떤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름에 관한 이런 새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액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라고만 해놓고 이 액자 관련된 거는 프로젝트로 관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 관리할 때 우리가 기획 중이지 않은지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기획 중인 거는 여기 이 라인에 있고 그다음에 누가 기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름들 있죠. 또는 채널들. 그리고 여긴 촬영 중.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DB를 이대로 끌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편집 중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업로드 했으면 업로드에다가 놓고, 그리고 뭐 완료된 거는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방금 DB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월별 있죠. 월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은 2023년 9월이니까 여기 데드라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2023년 9월 22일로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위치는 사라졌고, 9월 22일. 여기에 원래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9월 29일. 9월, 사라져 버렸나? 어디 갔죠? 여기다가 일단 오늘 말고, 그리고 여기를 뭐 아무거나 그냥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여기에 새로 고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동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원래 여기에 뜨거든요. 이게 맞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거를
리마인드를 했었어야 됐나? 제 거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바꿨었나 봐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바꾼 거를 이 기획 중 촬영 중 마감일에 대한 거를 이, 여기 이 프로젝트 DB에서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DB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바꿨다라는 거. 아, 이게 일정이 이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구 이렇게 바꾸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뜨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옮겨도 사실 일정이 바뀌는, 방금 14일이었는데 15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자동화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은 거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요것도 이 템플릿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였고, 그리고 위클리 플래너에서 일주 시간이 지나면 할 일을 초기화시키거나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경우도 자동화로 만들 수 있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방금 내가 체크를 했을 때 아까 자동화 만든다고 하면은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맞냐 아니냐 그 참과 거짓으로 나뉘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과 거짓으로 내가 해당하는 날짜로 DB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DB를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어디까지 자동화로 돌릴 거냐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주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정도까지만 계속 커트라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주 단위로 잘라도 되는 건데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한 달 단위로 자르거나 아니면 그냥 페이지를 새로 만들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정말 필요할까? 라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일주 플랜이라고 하면은 아까 뭐, 이건 제 거고, 갑자기 제 본 그게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스튜던트 대시보드를 기준으로 일단 저는 이런 페이지들 여러 개를 차라리 만들 것 같아요. 뭐 대시보드, 뭐 10월, 10월 1주차,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나누고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주마다 DB를 자동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후기 고민 이메일 보내는 거 줌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필요하신 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식을 알려면 개발 강의 같은 것도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삼성에서 파이썬 강의를 하니까 사실 저는 기본적인 함수들이나 이런 거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 다 함수에 대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내가 어떤 그런 이걸 좀 더 이쁘게 자동화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러시면 무료 강의들도 되게 많아요. 개발 관련된 거. 그래서 거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뭐 어디에서 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DM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의논해보고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혹시 또 뭐 필요하신 그 뭐 템플릿이 있거나 그러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방금 올려드린 그런 어떤 링크들 있죠. 그, 복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동하다 보면은 링크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 계속 공유를, 게시를 안 해놓을 거라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저기 뭐야, 복제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후기나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시간이 되면은 줌이 종료가 되거든요. 카톡에다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줌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템플릿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찾고 제가 어, 또 되게 만들 때는 또 엄청 집중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소통하는 게 이제 저희 지금 만들어진 카톡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만, 어, 동료가 될 거고요. 아, 고민이랑 해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이신 분이었네요. 제가 혹여나 이 지금 올려주신 채팅 창에 있는 거를 삭제가 되면 카톡방에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제 거 1대1 창 있거든요. 여러분들 1대1 창에다가도 남겨주셔도 돼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도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일단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다른 분들이 또 채팅을 올려주셔서 요것만 정리를 하고요.